안녕하세요.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 담당 사회복지사 강소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4차 대유행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에 진행하고자 했던 2021년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학교가 부득이하게 취소되고 이번에 새로 계획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 교육과 함께 집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니까 꼭 끝까지 영상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교육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번 교육은 인권교육, 자원봉사 기본 개념,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권리, 자원봉사 신청 방법, 자원봉사 활동 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동 안내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래도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연수복지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야겠죠? 저희 연수복지관은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과 함께 꿈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미션을 가지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돕고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전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복지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이나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서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특히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영상이 있기도 하니까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서론을 이쯤에서 하고 본격적으로 교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다양한 나라, 문화,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집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권은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단순한 기본적 권리를 넘어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넘겨줄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1948년 12월 10일 제3회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 가장 첫 조항에 명시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권은 총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인권은 천부적입니다. 하늘이 준 인간의 권리라는 의미로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인권은 불가향적입니다. 타인에게 양보나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은 공유적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장애인 권리협약 등 앞서 설명하였던 세계인권선언보다는 보다 세부적으로 구성원들의 특성에 맞게 인권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보장되어야 하고 있는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PPT 내용으로 보시게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상황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인권. 뭐해? 또 SNS 하냐? 나 팔로워 벌써 300명 됐잖아. 이거 봐. 좋아요 개수 봐라. 조만간 SNS 스타 되게 생겼으니까. 야, 꿈도 크다. 야,
원래 자학자 예산이 더 반응 좋은 거 알지? 나 진짜 그렇게 사진 있는데 이건 봐봐. 빵 먹을 때 찍은 건데 완전 웃기지? 이거 진짜 웃기다. 아니 개미깔처럼 나왔어. 뭐야 진짜 웃겨. 야 우리 한번 올려볼래? 반응 대박일 것 같지 않냐? 이거 나한테 보내봐봐. 이거 좋아요 100개 넘으면 내가 PC방 쏜다. 지금 보내줄게. 빨리 보내. 우와, 잘생긴 줄 알았는데 엉망이네. 개미알기가 따로 없네. 야, 왜? 너 어제 그 사진 그거 어디서 났냐? 그거? 영우가 줬지. 뭐? 영우가? 빨리 지워. 아 싫어. 이거 우리 학교 애들 벌써 다 봤으니까 빨리 지우라고. 아 왜?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는데. 그거 우리 학교 애들 지금 다 봤으니까 빨리 지우라고. 아 그니까 너 완전 유명해졌잖아 내 덕분에. 이거 유명해지고 말고 필요 없으니까 빨리 지우라고. 아 싫어. 김영우 진짜. 야, 응? 너 요즘 팔로워 좀 시들하던데? 대박인 거 보여줄까? 근데 봐봐. 김영우 아니야? 응. 진짜 웃기 생겼다. 보내줄까? 빨리 보내줘 이거. 그럼 너 이거 오늘 올려라. 알았어 올릴게. 기다려봐. 빨리 보내. 갔어? 왔어. 뭐? 올려. 응? 진짜 못생겼다. 와, 진짜 괴물 아니야? 진짜 멍청하게 생겼네. 야 이채석! 니 내 사진 올리면 어떡해! 아니 왜? 아, 너 진짜. 왜? 너도 준태 사진 올릴 때 재밌어 했으면서. 교무실 가봐야 되는데. 이런 기분이었구나. 미안하다. 나도 내가 먼저 시작해서 미안하다. 아니다. 나도 미안하다. 이게 뭐냐, 둘 다 만신창이로. 그냥 빨리 둘 다 사진이나 지워달라 하자. 여러분들의 굴욕 사진이 SNS에 올라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칠화 차별의 시선. 지금부터 학급회장 후보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진철을 추천합니다. 또 있나요? 윤주민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각 후보는 앞으로 나와 정견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학급 회장 후보 1번 김진철입니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저희 반장 재량으로 진철이가 회장을 제일 한다고?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철이는 키도 작고 뚱뚱해서 우리 반을 대표하기에는 좀 창피하지 않아? 학비를 벌어서 지각하는 뚱뚱한 애들은 원래 멍청해 보이잖아. 얼굴도 너무 흔하게 생겼고. 저런 애들 널리고 널렸는데 뭐 특별할 게 하나도 없다. 그치? 너 소문 못 들었어? 진철이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다던데. 한번 보기만 해도 척척 외워서 머리 엄청 좋대.
진짜? 뭐 그렇다면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회장 후보에 출마하게 된 이번 후보 윤주미라고 합니다. 저희가 모두에 있는 주민은 우리랑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다문화 가정이라며? 다문화 가정이 왜? 그럼 쟨 그럼 어디 나라 사람이야? 가난해 보이는데 돈 벌러 온 건가? 주민은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 영어도 엄청 잘한대. 그리고 중학교 때 춤도 잘 춰서 아이돌 멤버제안도 받았다던데? 진짜? 그러면 제가 회장 되면 아이돌 회장 생기는 건가? 네, 두 분 정경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더 추천할 후보 없습니까? 없나요? 서여진을 추천합니다. 여진이는 반장하게 좀 못생기지 않았냐? 그래도 진철이는 중학교 때라도 잘했지. 쟤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서여진 학생 앞으로 나와서 정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은 그냥 쩌는 놈인 것 같아.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쟤 생긴 것도 이상한 거 좀 별로야. 얘들아, 회장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반을 위해 일만 잘하면 되지. 나와 다른 친구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 적은 없나요? 그 차별의 시선은 우리에게도 향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을까요? 영상을 통해서 학교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한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중에서도 누구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중요한 권리입니다.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자원봉사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원봉사란 스스로 자, 원할 원, 받들 봉, 섬길 사, 한자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지역사회나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유의지에 의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원봉사에는 총 4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사실 이 4가지 특성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특성 4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자발성입니다. 타인의 의지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사와 주체성에 의해서 도우려는 마음에서 자원봉사는 시작됩니다. 둘째, 무보수성입니다.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경제적 보상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셋째, 지속성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번 활동이 시작된 후에는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공공성입니다. 이웃과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 인간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야 하는 행위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는 어째서 필요한 것일까요? 일단 개인적인 측면과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기본적 욕구 충족, 정서적 안정, 소속감, 학습 교육적, 대인관계 형성, 자아 성장 및 자아 실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있기에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4번 학습 및 교육적 부분에다가 별표로 강조를 해놨는데요.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나 타인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실 밖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보니 학습 교육적 파트 부분에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의 자원봉사의 필요성입니다.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공사협력관계 구축, 사회통합 촉진의 기여, 효과적인 인적 자원의 활용, 효과적인 재원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의 자세입니다. 봉사활동은 자신이 관심 있는 일부터 자기 주위에 있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봉사를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데요. 예를 들어 기관과의 시간 약속, 주의사항 등을 지키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기관의 일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을 하면서 봉사 장소 이탈 등 개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활동 중 봉사 대상자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그들의 개인정보, 가족사항들의 사생활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기관의 비밀 역시 함구하시면서 비밀을 보장하여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이 편안한 복장을 착용해 주세요. 민소매나 짧은 바지, 치마 등은 자원봉사자 본인도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봉사 대상자 분들한테 있어서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복장에 대해서도 꼭 편안한 복장으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의 권리입니다. 자원봉사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있어 평등한 기회 보장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자원봉사 활동 관련 외에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훈련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멘토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멘토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나 상담이나 의사소통 관련된 교육을 제공을 하고요. 무료위생 서비스 봉사자분들에게도 위생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위생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자원봉사자들은 간담회나 담당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불만 및 건의사항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때 봉사활동 일감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봉사활동을 신청하셨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관에 내방하셔가지고 자원봉사 활동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활동 전에 작성을 하다 보니 활동 당일날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봉사활동에 대한 안내를 받고 안내받은 수칙을 준수하면서 자원봉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원봉사 시간 인증을 위해서 VMS에 가입을 필수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끝나면은 자원봉사 활동 일지를 작성합니다. 미작성할 경우에는 봉사 시간이 입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잊지 말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활동 인증서 발급도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VMS에서 자원봉사자가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 만약 다른 양식으로 작성하거나 기관의 직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관련 자원봉사자 신청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원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는 VMS, 1365, 두볼이 있습니다. 청소년분들은 1365와 두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기관은 VMS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청소년 자원봉사자분들은 VMS에 가입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VMS를 가입을 하셨다면은 나이스까지의 실적 연계를 위해서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봉사 실적 연계를 해주세요. VMS에 입력된 시간은 1365를 통해서 봉사 시간이 연계가 되고요. 이 1365에 연계된 시간이 나이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부모님께, 보호자에게 봉사활동에 대해 미리 말씀드려야 됩니다. 또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숙제 등이 있겠죠. 꼭 봉사활동 시간이나 내용 등의 기관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 사실은 절대 외부에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대상자의 사생활 등의 개인정보 등이 있겠습니다. 자원봉사지 주의사항은 사실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대상자별로 크게 주의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르신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에서는 어르신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임해주세요. 어르신들은 귀가 어두우신 경우가 좀 많아요. 대화할 때 분명하고 큰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해주세요. 호칭은 어르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줄임말이라든가 학생들 사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터넷 용어 등은 지양하는 게 좋겠죠. 활동을 하고 난 후에는 어르신들과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고 어르신과 약속한 일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중에는 핸드폰 사용을 피하고 어르신의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동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에서의 주의사항입니다. 아동의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지 않고 자기결정 의사를 존중해 줍니다. 시와 장난을 치거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동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만약에 지킬 수 없다면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까지 봉사활동인데 같이 함께 했었던 이 아이가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오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다음 주에도 올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겠죠. 미안한 마음에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절대 약속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웃어넘기지 않고 관심 어린 훈계를 하도록 합시다. 한 아이에게만 지나치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핸드폰 사용은 피하고 아동의 사진은 찍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에서의 주의사항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존중의 자세를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과잉 보호, 과잉 친절, 동정 등은 장애인에게 참견이 될 수 있으니 삼가토록 합니다. 장애인을 보았을 때 주춤하거나 유심히 바라보지 않도록 합니다. 이건 실례예요. 장애나 신체의 핸디캡에 대한 농담이나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본인의 요구가 없는 한 함부로 물건을 옮기거나 섣불리 주변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먼저 나서서 섣불리 도움을 주기보다는 장애인분의 요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지 질문을 한 후에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수복지관에는 어떤 봉사활동 일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있지만 청소년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가득 가족봉사단인데요. 해당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밑반찬을 조리하고 이제 배달을 하는 봉사활동이고요. 한 달에 한 번 자원봉사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실의 학습지도 및 놀이활동인데요. 고등학생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되고 하면은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지 활동을 돕거나 영어 수업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쳐 주거나 하는 활동으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 일러스트 재능 기부 활동인데요. 사진에 이제 모자이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얼굴을 다 가리게 되면은 사실 활짝 웃는 어르신들이나 그 대상자분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신설하게 된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년분들도 본인의 재능이 있다고 하면은 누구나 이제 비대면으로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그 모집 공고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신청하시면. 보통 복지관 행사는 바자회나 지역 주민을 위한 축제, 그리고 사무업무 보조 등 같은 경우는 활자국 카페 도서 정리, 무료위생 서비스 발급 도움 등이 있겠고요. 이 밖에도 방학 시즌에 맞춰가지고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네, 관심 있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자원봉사자의 권리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연수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봉사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단 간담회입니다. 정기자원봉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 관련된 의견을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1년에 한두 번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수교육입니다. 자원봉사 관련된 교육이나 그 밖에 원하는 교육에 대해서 준비해가지고 수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1년에 한두 번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자 격려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자원봉사자분들이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의미를 담아서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체험을 가거나 연말 감사예방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비대면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도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활동과 관련된 기후위기의 이해를 돕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관련해가지고 보고자 하는 영상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상의 이유로 제가 관련 링크를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기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개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다로 간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여름, 한 남자가 바다에서 힘겹게 요트를 타고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찰스 무어. LA에서 하와이까지 요트로 횡단하는 경기에 참가 중이었다. 바람도 파도도 없는 적막한 바다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던 그는 이상한 느낌에 휩싸인다. 수면 바로 아래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수없이 떠 있었던 것. 고개를 들어 시선을 수평선으로 향하자 해조류처럼 바다를 뒤덮고 있는 플라스틱이 눈에 들어왔다. 태평양 위에 존재하는 거대 쓰레기 섬 GPGP가 처음 발견된 순간이었다. 한 신문의 기사를 인용해봤습니다. 일명 플라스틱 섬으로 불리우는 이 섬이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요. 플라스틱 섬을 만드는 데는 우리도 일조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무역대국답게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이 132.7kg, 벨기에, 대만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플라스틱 사용량에 비해 분리배출된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고작 23%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바로 우리 입으로 들어옵니다. 땅에 버려지고 바다에 흘러들어간 플라스틱은 돌고 돌아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땅이나 바다 등 생태계 곳곳을 떠돌면서 환경을 위협합니다. 심지어 태평양에는 한반도 면적의 16배에 해당하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섬까지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폐기물은 매립 과정이나 바다의 파도와 강한 자외선으로 마모되고 쪼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은 유해 화학 물질을 흡수해서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이걸 플랑크톤이 먹고 이 플랑크톤을 수많은 해양 생물이 먹습니다. 해양 생물을 먹는 조류의 몸속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유럽 연안의 바닷가재, 홍합류, 따개비류 등의 몸속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죠. 그럼 결국은 이 모든 걸 먹는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의 종착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호흡기로 들어오면 간질성 폐질환을 유발하고 상피세포, 점막, 장관, 혈액을 타고 이동한 미세 플라스틱이 심내열 관계, 내분비계, 염증 반응, 산화 손상, 생식계 등에까지 직접적인 독성 영향을 준 것으로 최근 연구에서 관찰되었습니다. 기업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미생물에서 채취한 원료로 만든 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땅에 묻으면 토양 중의 세균에 의해 분해되는 생물 분해성 플라스틱이어서 환경 공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일부 기업은 제품을 생산할 때 라벨을 부착하지 않거나 기존 제품 용기에 저렴하게 리필을 해주는 서비스도 도입하고 있죠. 예, 플라스틱 좀 그만 써, 이제. 그만 쓰고 싶어도 요즘은 온통 플라스틱인걸? 우리도 제로 웨이스트에 도전해보자. 제로 웨이스트? 바로 제로 웨이스트에 다가가는 겁니다.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제품의 구매를 줄이고 유리나 금속 소재의 용기를 사용하거나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사용하고 일회용품 대신 개인컵, 종이빨대를 사용해서 플라스틱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합성 섬유가 아닌 천연 섬유의 옷을 입는 것도 환경을 위한 좋은 실천이에요. 이외에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마음을 갖고 실천하는 것. 지구를 위해 작은 불편함을 감수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립니다. 영상 잘 보셨을까요? 시리얼 채널에 있는 영상도 찾아보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바다로 간 플라스틱 영상을 보면서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 환경 위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예상했겠지만 이번 비대면 청소년 자원봉사에서 하게 될 활동은 미세 플라스틱 감소를 위한 봉사활동입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형형색색의 수세미들이 보이죠? 이 수세미는 아크릴 수세미로 친환경 수세미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세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실까요? 아크릴 수세미에 관련된 연관 검색어에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아크릴 수세미는 친환경, 천연 수세미라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설거지거리를 깨끗이 닦을 수 있어 이런 타이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크릴 수세미는 플라스틱을 섬유로 만든 실로 만든 수세미인데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 과정에서 매우 작은 플라스틱 섬유 조각, 미세 플라스틱이 하수구를 통해 강과 바다로 떠내려갑니다. 이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가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게 되고요. 2019년도 세계자연기금 WWF의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가 일주일마다 평균 5g, 그러니까 신용카드 한 장 무게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축적된 양은 칫솔 1개와 맞먹는 21g에 달한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 아크릴 수세미는 세정력이 나중에 떨어지게 돼서 버리게 되면은 80에서 100년 가까이 썩지 않아가지고 실제로는 친환경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크릴 수세미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천연 수세미가 있습니다. 오이과 채소에 속하는 수세미는 섬유질이 많은데
이것을 위생적으로 잘 말리면은 우리 건강과 환경에 좋은 설거지용 수세미가 됩니다. 처음에는 좀 뻣뻣해가지고 이질감이 있더라도 물에 적시면은 부드러워지고 적은 양의 세제로도 설거지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다 해가지고 더 이상 사용을 하기 어려울 때 버리게 되면은 토양에서 자연 분해가 돼가지고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수세미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미세 플라스틱의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 아이스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아이스팩의 사용량은 2.1억 개. 1년간 버려진 아이스팩은 지구 약 한 바퀴 반을 도는 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환경부 업계 추산에 따르면은 2020년에는 2억 6천만 개의 아이스팩이 생산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신선식품의 배송이 늘어나다 보니 그에 따라 양이 급증한 게 굉장히 눈에 띄네요. 아이스팩은 미세 플라스틱 SAP 이하 고흡수성 수지 1%와 물 99%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일반 물을 얼렸을 때보다 냉감이 오래 가가지고 사용량이 느는데요. 이때 사용된 미세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까지 5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 그냥 매립하게 되면은 토양 오염, 배수구에 버리면은 하수구를 막고 수질 오염을 유발하고요. 소각을 하게 되면은 유해 물질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로 친환경 아이스팩이 증가를 하게 됐는데요. 친환경 아이스팩은 물 100% 혹은 물과 전분, 소금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해가지고 만든다고 합니다. 19년도 대비 20년도 생산량이 2.24배가 증가하였는데 아직도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의 사용 비중이 40% 정도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가지고 친환경 아이스팩을 많이들 사용하지만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더욱 오래 차가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스팩을 처리할 때는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통째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거나 뜯어서 내용물은 일반 쓰레기에 포장지는 비닐류에다가 버리면 좋습니다. 이때 하나의 팁으로 내용물을 햇빛에 말리면 부피를 더욱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고수성 수지 아이스팩이 아니라 물 아이스팩, 식물 영양제 아이스팩, 얼린 생수 등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은 다른 방향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집에서 안 쓰는 향수나 오일을 사용해가지고 방향제를 만들거나 화분 위에 올려두면은 오랫동안 흙의 물기가 촉촉해가지고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제법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지자체나 아파트 단지 내에도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함의 설치가 많이 늘었는데요. 이 아이스팩 수거함에서 아이스팩을 수거해가지고 깨끗이 세척해서 아이스팩을 필요로 하는 사용처에 전달되어서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아이스팩 수거함의 위치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재활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이 따로 있는데요. 우선 오염 훼손이 되지 않은 것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유죠. 그리고 젤 타입의 밀봉형 아이스팩이어야 되고 소상공인들이 선호하는 사이즈인 중형 사이즈, 가로 15, 세로 20, 오차 범위는 2cm 정도이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소상공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사용업체의 상호 등 업체 정보가 없는 깨끗한 아이스팩이 좋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업체의 이름이 적혀있는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왜 재사용을 했지? 하는 찝찝함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제대로 된 곳에서 시킨 게 맞나? 내가 시킨 곳이랑은 다른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업체 정보가 없는 아이스팩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아이스팩은 깨끗하게 세척 후에 제출이 가능하고요. 오염이나 훼손이 된 것, 튜브형, 종이 부직포 포장재, 규격 미달의 젤 타입은 모두 재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100% 물 타입의 친환경 제품의 경우에도 물은 하수구에, 종이 비닐 재질은 분리 배출을 해야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관련하여 수세미와 아이스팩에 대한 내용이 이해되셨죠? 이번 비대면 청소년 자원봉사학교에서 진행할 봉사 일감을 설명하겠습니다. 교육을 다 들은 청소년 봉사자의 집으로 천연수세미 만들기 키트와 제로웨이스트 실천 함께하기 안내문, 그리고 소상공인 응원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종이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키트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직접 천연수세미를 만들어 보시는데요. 완성된 수세미와 안내문을 가지고 주변에 사용하지 않는 아이스팩을 가진 친구나 이웃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들었던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후위기를 함께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안내문과 함께 설명해 주세요. 설명이 다 끝났다면 친구나 이웃들이 재활용 가능한 아이스팩이랑 수세미와 안내문을 교환합니다. 이렇게 수거된 아이스팩은 깨끗이 세척하고 아이스팩당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8월 27일까지 복지관으로 방문 제출을 하는데요. 27일까지는 이메일로 비대면 봉사활동 결과 보고서와 활동 사진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사진은 자원봉사자의 확인을 위해서 얼굴이 반드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나온 사진으로 꼭 찍어주세요. 기한 내에 활동 사진과 정성스럽게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 자원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고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청해 주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교육을 다 들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땡땡땡 수강 완료, 강소연 수강 완료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이 확인되면 문자로 만족도 조사지 네이버 폼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링크를 확인했다면 빠르게 다음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2일 이내로 작성을 부탁드릴게요. 만족도 조사지 제출까지 완료된 청소년들은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키트와 제로웨이스트 실천 안내문을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교육을 끝까지 들어주신 봉사자분들 너무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